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제가 국제결혼 이야기를 몇 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 저라는 사람의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랑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요. 또 짜증을 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뭐 전혀 다른 이야기, 뭐 이 사람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개인 간의 지극히 개인 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시는 마시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처럼 뭐 태국에서 결혼해서 태국에서 사는, 외국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들은 한국 사회에서요, 한국 구성원으로 사는,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민을 온, 이주를 하러 온 그런 외국 여성 커플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주로 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죠. 중국,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 어떤 혼인율을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전체 결혼을 하는 가운데 외국 사람과 하는 국제 결혼 혼인율이 약 7.9%, 한 8% 정도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1명 가까운 사람은 국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7.9%, 8%나 이제 외국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다문화가 된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게 뭐 좋고 나쁜 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결혼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이렇게 통계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과 가장 많이 결혼을 하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첫 번째는 역시 중국 사람하고 많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 구성비가 약 한 57%에서 60%, 그러니까 60% 가까운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6명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남자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여성하고 이 비율이 57%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이 한 23%이 정도로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리핀이 3.9%, 약 4%이 정도로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고정관념이, 주변에 이제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필리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 3.9%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호는요,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이 3.5%.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은 3.5%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네 번째로 외국 해외 여성들하고 결혼할 때 네 번째로 높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본 사람들하고도 많이 결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외로 태국은 아직 한국 사람들이 많이 결혼을 안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회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마 태국 사람이 뭐 나쁘다, 뭐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접하는 비율, 또 태국에서 어떤 국제 결혼 어떤 중매라든가요, 소개하는 이런 업체 방법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태국 사람하고 결혼해달라, 뭐 결혼하자,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국제 결혼하는 커플들을 보면은, 해외에서 온 여성들을 보면은 이런 구성원이 돼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요, 외국 사람들과 결혼한 비율이 약 8%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이혼, 그러니까 작년에 이혼했던 사람들 중에 6.7%, 거의 한 7% 정도가 또 외국 국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한 8% 정도 결혼은 구성원이 되고, 이혼도 한 7% 정도, 결혼한 거 마찬가지로 이혼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요, 그러니까 8%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7% 가까운 사람이 이혼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비율하고 따지면은 한국 사람보다 약간은 덜 이혼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문화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이 정도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많이 이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무조건 이혼한다 이런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직접 살아보고요, 특히 이제 태국 사람하고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들을 보니까 솔직히 봤을 때 한 50%는 깨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당장 작년에 결혼했는데 뭐 내년에 깨진다 이게 아니고요. 5년, 10년 이렇게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하고 왜 국제 결혼을 할까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이게 뭐 당연한 거죠. 가장 바람직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배우자로 그렇게 살겠다, 결혼하는 게 맞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은 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고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경우가 많죠. 살다 보니 뭐 우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또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일부러 억지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요, 나는 배우자가 반드시 필요해, 이 시점에서 결혼을 해야겠어,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저도 이래서 결혼을 했죠.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만나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가 만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꼭 반드시 인터넷을 뭐 채팅을 한다든가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결혼 속에서 뭐 이런 데를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쯤이죠. 국제 결혼을 하려고 종로에 있는 외무부에 가면요, 거기서 이제 한국어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요, 혼인 증명서, 이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태국 관공서 제출하면서 결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한 남자분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얼마에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얼마에 하세요? 이거 내는 비용 똑같지 않나요? 인지 때 뭐 2만 원이고 뭐 번역료 얼마? 예,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거 말고요, 결혼하는 비용 소개서에 얼마를 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500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봤을 때 뭐 중국 사람은 뭐 한 500이 들어간다, 어디는 뭐 한 300도 들어가고, 뭐 베트남 이런 데는 뭐 400이 들어간다, 500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본 거는 국제 결혼을 이렇게 돈을 내고 중매 결혼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을 하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연애 결혼을 외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뭐 저는 태국 사람이고요, 뭐 연애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요, 이 사람이 조금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잘생기지도 못했고요, 뭐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연애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동남아 여성들하고 결혼한 사람이요, 대부분 생각은 아마 그 국제 혼인 소개서에서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얼마가 들어가느냐, 비용이 뭐 500만 원도 들어가고 뭐 비싸면 1000만 원도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결혼을 못해서, 뭐 심지어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으면 외국 여자까지 돈 주고 사오느냐, 살다가 안 되면 혼자 살 것이지 무슨 뭐 외국 결혼까지 해서 뭐 외국 사람을 데려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여성분도 있었어요. 뭐 그건 뭐 다 각자 개인 생각이고, 사회가 변해가면서 뭐 발생하는 뭐 관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뭐 자유롭게 뭐 사랑하는데 뭐 외국 사람 뭐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고 아껴주면요, 외국 아니라 뭐 우주인이라도 저는 만나서 결혼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굳이 수치로 만들고 뭐 어떤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나쁘다 만드는 것 자체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 가지고요, 살았는데 뭐 이런 걸 갖고 뭐 장단점을 따진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는 뭐 장단점을 제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먼저 이제 단점 쪽으로 보면은 아까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이런 시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을 주고요, 외국 신부를 데려왔고 국제 혼인 중개소 이런 데를 통해서 결혼을 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요, 네가 돈 주고 돈을 내고 외국 여자를 데려왔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는 거, 이런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요, 다문화 정책 반대, 다문화 가정 반대, 이런 어떤 뭐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조금 반대한다. 근데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결혼자가 보면은 외국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같이 사는 이민 가정, 결혼한 이주민 가정, 저는 이걸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노동자, 외국인 불법 노동자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거, 이것도 다문화 정책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문화 가정인 사람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포함해가지고 다문화 정책,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요,
저도 요새 좀 많이 느낍니다. 외국에서 와가지고요, 불법 노동하면서 범죄를 지르는 사람 좀 강력 처벌을 해가지고, 뭐 인권이고 뭐고 간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외국에서 와가지고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인권이니 뭐 이런 걸 너무 이제 존중해주고 하다 보니까 처벌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하고 싸잡아가지고 범죄라든가요, 이것 때문에 다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뭐 고용 부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좀 너무 많아지니까요,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한국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걸 대체하니까 조금 안 좋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낮은 직종, 3D 직종이나 공장에서 좀 많이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대학 나오고, 요새 거의 다 뭐 다 대학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젊은이들이 공장 가서 열심히 그 노가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뭐 회사는 돌아가야 되고요. 회사가 전부 다 공장 자동화 기계로만 할 수가 없으니 사장님들은 외국인이라도 써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쓰는데, 이에 따른 뭐 부작용이 아까처럼 뭐 범죄로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인력을 대체하고 한국의 어떤 작은 경제를 뭐 뒷받침해주는, 밀어주는 외국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하고요, 인정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반대고 무조건 다 나가라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건 지키고요, 따끔하게 벌할 사람들은 벌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처럼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요, 말도 안 통하고요, 언어도 안 통하고, 뭐 서로 생각도 틀리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하고 상대방도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한국어 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요, 한국 사람이 하는 어떤 이해, 표현의 방법, 받아들이는 어떤 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걸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평생을 같이 뭐 태어나서 같이 산 사람도 아닌데 그거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분명히 소통이라든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한 내 마음 표출이 안 되죠. 그러니 살다 보면은 이슈가 생기고요, 서로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는 서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깊이 알아가지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지만요, 외국 사람하고 이혼하는 경우는 이해를 못해서 이혼을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도 있고 그 사람의 정서가 있는데, 이걸 한국 사람 또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정서로 한국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깨지기 쉽지 않나,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제 2세를 낳았을 때 외국인의 피가 많이 섞이고요,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유전자는 이렇게 우월 유전자가 아니라서요, 외국인들하고 뭐 이렇게 믹스가 되면요, 외국인 유전자가 우월하게 표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모습이 외국 사람의 모양이 되겠죠. 이제 2세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이 2세에게 줄 고통, 이 사람들이 뭐 잘 돼가지고 잘 크고 성격이 너무 좋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공하다면 모르겠지만, 학교에서요, 뭐 쟤는 필리핀 애다, 어디에다, 뭐 이렇게 놀림도 받고, 니네 엄마 뭐 어디 뭐 태국 사람이지, 뭐 어디 나라 사람이지, 이렇게 놀리면서 외모를 갖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엄마가 한국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빠가 돌봐주지 못하고 엄마도 뭐 겨우겨우 뭐 먹고 사는 어려운 가정, 이런 2세들이 커가지고 적응을 못했을 때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땅에서 뭐 치열하게 경쟁할 때 좀 불리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부모로서, 아빠로서 어떤 뭐 실망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원망을 받기도 싫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뭐 단점만 있겠습니까? 그럼 장점은 뭔가요? 국제결혼을 하면 뭐가 좋죠? 장점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반려자고요, 비록 말이 안 통하고 뭐 정서가 안 같고 서로가 다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요, 이 사람도 나를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내 인생의 반려자로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돌봐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한국, 필리핀, 태국, 이런 모든 조건들은 사랑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간다는 거, 이거 외에는 뭐 굳이 장점을 뭐 따져보자, 저는 장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어떤 정책들이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뭐 요새 좀 여성 남성 뭐 평등주의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요. 또 여성부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을 하고 있죠. 뭐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뭐 저도 뭐 가서 뭐 지원을 많이 받고 싶은데 저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뭐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한국에 가가지고 제가 뭐 다시 사는 것보단 저는 뭐 태국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태국이 좋고요. 그래서 태국에 와서 태국 문화를 이해를 하고 나보다 어리지만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요. 존중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결혼을 이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의 어떤 장벽에서 좌절하는 사람들, 그런 커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고난을, 모든 역경을 이기겠다,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같이 이제 이런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주변에서요, 심지어 제 부모님조차도 뭐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동남아 여성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때문에 왔느니, 뭐 고향으로 돈을 붙여야 되느니, 내 재산을 때문에 와가지고 이혼을 했다가 도망가느니, 도망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짐승도 아닌데 사람이 왔다가 도망을 간답니다. 이런 것들은요,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의 시각이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분들도요. 뭐 괜히 도망도 안 가는 사람을 뭐 개처럼 뭐 도망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들을 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시고, 또 그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이겨내고, 그래 니들 얘기해라, 난 그렇지 않아, 꿋꿋하게 역경을 이겨내는, 이 정도 됐을 때 국제결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도 없고 그런 어떤 한국 사회에서 받을 눈총을 두려워하면서요, 국제결혼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뭐 당연하게 결혼하는 문화가 그래도 저는 좀 보수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국제 결혼을 하실 분, 또 생각하시는 분, 나는 외국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고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역경들을 이겨내고 사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찾아가시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제결혼 이야기 첫 번째로요, 이 정도 어떤 개요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뭐 국제결혼을 하는 뭐 절차라든가요, 만나는 방법, 사람별 특징, 특히 뭐 제가 살고 있는 태국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